안녕하세요. 박하수입니다. 잘 지내시죠? 저는 책을 읽고 제 생각이나 살아온 경험을 덧대어 소개하거나 리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책을 열심히 읽고 소개하거나 리뷰하려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의 김정훈 교수님 책입니다. 이 책도 조금 예전에 나온 책이긴 하나 여전히 재미있고 좋은 내용이 많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제목부터 눈길이 가죠.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니. 제 입장에서는 처음엔 쇼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에 이끌려 책을 집어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책은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에 관한 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대한민국 남성의 행복에 관한 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전 영상인 김혜년 선생님의 책에서도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참 행복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전엔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면 행복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공부로 예를 들어 볼까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환경이나 사항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고 가고 싶은 학교나 학과보다도 수능 성적에 맞는 학교와 과를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가고 싶은 회사에 입사를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내가 졸업한 해에 난 공고를 보고 맞춰서 입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하고 싶었던 것들을 그냥 마음속에 간직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표출해내지 못하는 거죠. 왜? 내가 그걸 표출했을 때 발생할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다 결혼하고 자식이 생기고 더 나이를 먹으면 더 표출해내지 못한 채 그저 그런 채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왜 우리의 삶이 재미없는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은 어디서 오는지, 아니 도대체 희망이 있기는 한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 일반 대중들의 적개심, 분노, 공격성의 실체는 재미없는 삶에 대한 불안이라며 행복과 재미로 가득 찬 삶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며 이 책은 시작을 합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행복과 리추얼에 관한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행복에는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있는데 개념적 정의는 단순 이론적 정의고 조작적 정의는 행복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반복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는 개념적 정의보다는 조작적 정의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런 조작적 정의에 행복이 반복이 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반복이 아니라 정서적 반응과 의미 부여의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를 김정훈 교수는 리추얼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정서적 반응과 의미 부여의 과정을 동반한 채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반복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고 이러한 삶은 풍요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행복의 예시로 김정훈 교수는 백열등 부분 조명과 하얀 침대 시트를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3가지 정도만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집 침실인데요. 김정훈 교수님과 비슷한 부분인데 침실은 포근한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침대 시트는 호텔 침구처럼 하얀색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침실에는 TV는 없었으면 했고요. 그래서 저희 집 침실은 가운데 하얀 시트에 크고 푹신한 침대가 있고 양쪽에 전구색 조명이 커플로 있습니다. 여기에 가습 공기청정기와 미니 가습기 그리고 미니 향초까지 같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호텔 침대는 너무 푹신하고 조명은 이쁘지만 건조한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집 침실은 적절한 습도와 향기까지 플러스됩니다. 그래서 늘 꿀잠을 자는 것 같고 안락함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전엔 호캉스나 호텔을 자주 갔었는데 더 이상 가지 않아요.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 집 침실이 훨씬 좋으니까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오면 침실의 양측 조명을 먼저 켜요. 때론 향초도 켜고요. 저만의 리추얼입니다. 근데 사실 아내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온 집안의 부분 조명들을 다 켜놓고 다니니까요. 침실 말고도 서재와 거실에도 조명이 있어서 집에 들어오면 침실 조명과 같이 다 켜고 다닙니다. 그럼 저희 집은 5성급 호텔이 됩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면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특급 호텔로 퇴근하는 거죠. 코로나가 아니어도 집돌이가 되었을 거예요. 집에 있을 때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니까요. 두 번째로는 카페에서 책 보기입니다. 그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한 부분인데 정기적으로 책을 들고 저는 천장이 높고 통유리로 되어 있는 카페를 찾아다닙니다. 역시 저만의 리추얼이에요. 책 보는 것도 좋지만 향긋한 커피와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제게 정서적인 안정과 리프레시 효과를 주거든요. 더불어 아이디어와 영감을 주기도 하고요. 여담으로 제가 유튜브 채널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채널이 BGMC예요. 운전할 때도 사무실에서도 심지어 집에서도 실시간으로 틀어놓습니다. 모든 장소를 카페화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카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는 비행기 타기예요. 저는 여행 갈 때 낯선 곳에 탐험하거나 휴양하러 가는 것보다 비행기를 타려고 여행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여행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공항 가서 짐을 붙이고 라운지 뷔페에 가서 맥주 한 잔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비행기에 타서 기내식을 먹고 짧게는 5시간에서 6시간, 길게는 10시간 넘게 타는 비행기를 좋아했습니다. 현실과 단절되어 어딘가를 떠난다는 마음 자체가 좋았고 그 시작인 공항과 라운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설레였고 행복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식물 물주기, 아내와 미드 보기 등 저는 저의 행복을 조작적 정의로 표현할 수 있고 저만의 리추얼로 의미 부여하며 반복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고 행복하기만 한 건 물론 아닙니다. 늘 그렇듯 쉽게 상처받고 우울해하고 의기소침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복해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나만의 리추얼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리추얼이 다양한 삶은 풍요롭습니다. 책에선 내 삶이 행복하려면 반복되는 정서적 경험이 풍요로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소하지만 즐거운 리추얼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선 자신만의 행복을 조작적 정의로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신만의 리추얼이 될 수 있게 노력해 보시고요. 가만히 있는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책에서 후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다. 한번 결정을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후회하게 되어 있다. 후회한다는 것은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았다는 뜻이다. 내가 행한 일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다면 후회란 있을 수 없다. 내 삶의 주인으로서 권리와 책임은 후회라는 부작용을 낳게 되어 있다. 후회는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결정적인 기능을 한다. 후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한 후회, 그리고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후회. 행한 행동에 대한 후회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후회의 결정적인 차이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행한 행동에 대한 후회는 최근 일어난 일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후회는 오래전에 일어난 일과 관련되어 있다. 뒤집어 말하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후회는 오래가는 반면 행한 행동에 대한 후회는 바로 끝난다는 이야기다. 이 부분에서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사람이 후회를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차피 후회할 거라면 짧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할 것이라면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고 하고 후회하는 게 훨씬 짧게 간다는 것이죠. 왜? 이미 해봤으니 길게 후회할 일이 없는 반면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감이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안 해봐서 모르기 때문에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해보지 않고 후회하시지 말고 저질러 보세요. 그게 정신건강에도 훨씬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후회할 상황이 오면 그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 조금이나마 덜 후회할 수 있게 노력해 보세요. 저는 그러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후회할 일들이 적어지고 후회한다 한들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리고 지혜만 있다면
후회하는 상황에서 많이 배울 수 있고 비싼 일로 후회할 일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질 거고요. 이 책은 이렇게 행복과 재미로 가득 찬 삶으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계절이 바뀌면 남자도 생리를 한다. 도대체 갈수록 삶이 재미없는 이유는 우리는 절대로 지구를 죽일 필요가 없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등 이 챕터 이름만 보아도 호기심을 끄는 부분이 많으니 요즘 삶이 조금 재미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강추입니다. 보는 내내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거예요. 이 책 말고도 에디톨로지, 바닷가 작업실에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 남자의 물건 등 재미있고 유익한 책들이 많으니 기회가 되시면 찾아보시고 꼭 사서 보세요. 오늘 책 소개 및 리뷰가 재미있으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엔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